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에게 FSD가 있다면 현대차에겐 모빌진이 있다. 완전 자율시대, 완전 자율주행 시대 코앞입니다. 저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와서 제가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거는 저는 싫은데 저 요즘에 너무 무서워서 제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차라리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뉴스가 무슨 거의 GTA 옛날에 그 게임 수준 아닌가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시청역 사건도 그렇고 가만히 무슨 회식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목숨이 날아가질 않나. 초등학생들은 하교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낮에 술을 먹고 정말 그건 예측할 수도 없는 방향으로 날아와서 초등학생이 죽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 뭐 노년층이 사실 요즘엔 100세 시대에서 60세도 뭐 젊다고는 하지만 60세 이상이 특히 뭐 많이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차라리 그러니까 뭐 지금 술을 마시고 자율주행 차에 탔을 때 그게 음주운전이 아니냐 그건 이제 뭐 법 규정이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차라리 기계가 약간 말썽을 부릴 때도 있긴 있는데 그렇죠. 기계가 말썽을 부려서 나오는 사고보다 지금 인간이 일으키는 사고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바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테슬라가 제일 앞서가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요 얘기부터 하죠. 이 한국을 엘론 머스크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지 특별히 아니면 저희가 기자님들이 그 한국에 대해서 쓴 멘트만 자주 따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테슬라 엘론 머스크 CEO의 X를 맨날 쳐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엘론 머스크가 워낙에 그걸 많이 하니까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 바로 전에 그 서학개미 분들이 테슬라 제일 많이 샀다. 그 소식에도 그 태극기를 테슬라 모양으로 한 그 사진을 올려놓고 굉장히 똑똑한 국민들이다. 뭐 이렇게 코멘트도 달았었죠. 근데 또 어제는 김예지 선수를 또 어떻게 관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뭐 올림픽을 보고 있다가 이걸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정말 이 사진 프로필 보니까 게임 캐릭터 같긴 해요. 정말로. 그래서 엘론 머스크가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또. 다음으로 가보면 김예지 선수를 영화에 출연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영화에 출연시켰으면 좋겠는데 연기는 안 하셔도 좋다. 그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너무 지금 마치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연기 배우처럼 정말 마치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어떤 여전사처럼 정말 뭐 인공지능처럼 딱 총을 쏘더라. 그러니까 영화에 출연시키지만 연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 연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 다음에 X에 보면은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엘론 머스크가. 그래서 그 엘론 머스크가 이제 뭐 한국에 관심이 많은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지금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가장 많이 딴 뭐 메달 색깔을 보죠. 미국이 워낙 많거든요. 이거는 재미로 보여. 이거 엘론 머스크가 여기 달았습니다. She should be cast in an action movie. No acting required. 그렇죠? 액팅은 안 해도 된다. 그냥 액팅 같이 자연스럽게 하면 그냥 액션 배우겠다는 이거죠. 엘론 머스크가 이렇게 샤라웃을 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뭐 오늘 주제는 아닌데 살짝 보고 넘어가죠. 올림픽에 관련된 건데 메달을 누가 가장 많이 땄는가? 압도적입니다, 미국. 미국이 그동안 딴 메달, 골드 메달이 1175개예요. 2등이 이게 러시아인가요? 중국인가요? 러시아 같은데요? 맞죠? URS가 뭐죠? 이게 473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금메달 129개, 은메달 121개, 동메달 117개 이렇게 수확했습니다. 지금 썸머와 윈터 합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16, 16세의 그 여고생이 사격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금메달 따서 100번째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왜 이게 129개냐? 동계올림픽 합친 거. 하계, 동계 합쳐서 이 정도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땄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봤고요. 예, 이제 오늘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대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업체죠. 자, 여기 자율주행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카메라도 많이 필요하고요. 우리 라이다, 우리 하나 시스템 드론 할 때 나왔죠. 하나 시스템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어떤 무기들에 다 눈을 만들어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라이다, 레이다 좀 틀리죠. 라이다, 레이다 그리고 뭐 여기 안테나 같은 것도 있고 네. 이런 것도 있네요. 뭐 울트라소닉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달려야 완전 자율주행을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아이템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의 어떤 단계인데
0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5단계로 되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 핸들이 없고 이른바 뇌가 없는 상태. 인간은 뇌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레벨 제로는 뭐냐면은 주행 자동화가 없다. 이건 그냥 완전 비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모든 권한을 가져요. 자동화 기술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들의 문제가 지금 여기서 발생되는 거죠. 기계의 개입이 없이 정말 인간이 자칫 실수를 하면. 그렇죠. 요즘에 페달 블랙박스 그렇게 얘기 많은데 지금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페달 블랙박스여서 증거인지하고 자기가 제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단 한 번도 저기를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죠. 택시기사분이. 그렇죠? 황당하죠. 자기 자신이 그런지도 몰랐겠죠. 엑셀만 끝까지 밟습니다. 담장을 들이밟고도 악셀만 밟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간의 실수가 어마어마한 저 사건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0은 주행 자동화가 없고요. 레벨 1으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ACC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LCA 차선 유지 보조는 레인 체이스 어시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 유지 보조 같은 하나의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되지만 운전자는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핸들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되는 단계예요. 레벨 1도. 자, 레벨 2. 자, 레벨 2가 바로 지금 테슬라의 FSD가 뭐 있잖아요. V1부터 지금 한 11, 12까지 나와 있죠. 이제 13, 14 이렇게 나올 텐데 버전이 변하면서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데 지금 테슬라의 FSD는 2단계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2단계에서 3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려는 2단계는 부분 주행 자동화입니다. 핸들은 있고요. 운전자도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차량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차량이 ADAS, 요거는 이제 차 살 때 많이 들어보셨죠. 어드밴스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 이게 뭐 제동이라던가 가속이라던가 조향에 관련된 여러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 있고 FSD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오토파일럿은 테슬라를 사면 기본적으로 무료로 탑재되어 있어요. 물론 무료가 아니라 차값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FSD는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독 서비스 혹은 일시불로 사야 돼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오토파일럿은 레벨 2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ADAS, 이 지금 차량이 제동 가속 조향에서 운전자를 도와주는 기능, 그 정도로 지금 판단하면 되고요. 레벨 3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조건부 주행 자동화입니다. 레벨 2가 부분 주행 자동화였잖아요. 레벨 3는 조건부 주행 자동화예요. 이게 여기서 레벨 2에서 레벨 3가 크게 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운전대는 있고 운전대는 잡고 있는데 레벨 3는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정의가 들어있어요. 운전대를 잡고 내가 주의를 기울여도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어떤 기술적인 장벽이 있는 거죠. 기술적인 장벽 혹은 내지는 레벨 3로 간다는 것은 뭔가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때부터 레벨 3부터는. 그러니까 차량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주행 작업을 처리를 하고요. 비상 상황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드라이버가 있긴 있지만 인공지능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레벨 3가 벌써 도달된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FSD가 지금 새로 나올 게 만약에 레벨 3 이상의 모습을 못 보여주면은 실망스럽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혼다에서 교통 체증 파일럿이 나왔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드라이브 파일럿 요게 나왔는데 요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냥 이 판단을 해가지고 비상 상황이나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다나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미 요거를 탑재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넘어서는 모습을 FSD의 후속 모델이 못 보여줘 버리면은 테슬라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지금 다 노리고 있는 게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차량은 안 팔리더라도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다잖아요. 레벨 4로 가면 아직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이건 높은 수준의 주행 자동화. 이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에 여기 있는데 깨알 만한 거 이제 다 확대해서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당신이 스티어링 휠과 페달을 잃는 곳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과 페달을 밟지 않는, 여기 이제 페달 블랙박스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레벨 4 차량은 완전히 자율적이지만
속도나 특정 지리적 영향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래서 차량이 고장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될 때 내가 페달을 밟는 게 아니라 페달을 잃었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차를 정지시킵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게 바로 어디 적용되냐? 무인 택시나 무인 대중교통에서 적용될 수 있다. 무인 택시나 무인 버스. 무인 버스나 무인 택시는 레벨 4 정도 돼야지 됩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하는 웨이모 같은 거.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레벨 5는 완전 주행 자동화입니다. 이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성배. 인간은 완전히 불필요하다. 목적지를 설정하고 앉아서 타는 것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뇌가 없는 단계라고도 제가 표현했는데 뇌가 필요가 없고요. 인간은 아예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냥 운전하는 존재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즐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빌진이 나오는데 잠깐 이제 모빌진하고 가기 전에 테슬라 얘기를 드려보면 테슬라가 이제 FSD를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오토파일럿은 기본 무료 탑재가 되어 있고 FSD를 이제 구독을 해야 되는데 FSD의 지금 성능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혼다나 메르세데스 벤츠에는 레벨 3급이 나오지 않으면 실망한다는 얘기죠. 지금 로보택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로보택시가 원래 다음 달에 8월 달에 출시되기로 했어요. 무인 택시거든요. 근데 이게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로보택시에 들어갈 FSD의 성능이 레벨 3 수준으로 못 들어가서 지금 늦추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캐즘에 빠져가지고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힘을 보여줘야지만 주가의 원동력이 됩니다. 캐시 우드도 계속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2,000, $4,000 얘기하는 근거가 그겁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FSD의 성능이 올라가서 그것들을 어떤 전기차 업체도 그걸 다 구매를 하는 거예요. 구독을 하거나 일시불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가격을 낮춘 거를 얘기를 안 드렸는데 최초의 FSD가 $12,000를 주고 일시불로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월 $199를 내야 되는데 최근에 월 구독료를 $99로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성능이 완전히 높아져서 레벨 3, 4의 성능이 만약에 소비자들한테 보여준다고 하면은 비싼 돈을 주고라도 구매를 하겠는데 그걸 보여주지도 못하고 거기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팔리니까 월 구독료를 지금 반값으로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FSD의 성능을 높여서 레벨 3, 4로 가야 이 구독료를 이렇게 반값을 후려친 거를 다시 올려서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모빌지는 뭐냐? 자, 우리가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이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기업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기업도 현대오토에버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현대오토에버에서 만든 모빌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우리 현대차 그룹의 차에는 이런 국산화된 모빌진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차량 소프트웨어 표준 오토사에 맞춰서 독자 개발한 플랫폼이고요. 차량의 여러 기능을 연결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현대차 그룹을 비롯하여 국내 주요 제조사와 부품사 200종류 이상의 제어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게 모빌진 클래식이고요. 다음으로 가면은 하나가 또 있습니다. 모빌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모빌진 어댑티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결국에 합쳐져서 나중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서 활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레벨 3, 4, 5로 갔을 때 인간은 아예 없는 존재로 이제 발전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달린 수많은 카메라와 라이다와 레이더와 여러 통신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뭐를 보고 하는 거냐면 요거는 아까 그 그림입니다. 모빌진 클래식과 모빌진 어댑티드가 둘 다 장착이 되어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이 두 개가 시너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모빌진 클래식, 모빌진 어댑티드가 모빌진이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가지고 모빌진 클래식은 차량 제어용, 그리고 모빌진 어댑티드는 고성능 제어용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장착해가지고 우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을 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 소프트웨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맵이죠. 자, 맵입니다. 자, 요거는 현대오토에버 구독형 매출이에요. 아까 똑같은 거 FSD를 구독하듯이 현대오토에버의 모빌진도 계속 이제 저희가 올라가면은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면은 서비스 구독 비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구독 비용을 받게 되면 차량 한 대를 팔고 끝나는 거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차량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차 회사 제조 회사더라도
현대차 그룹의 모빌진 소프트웨어를 사가서 자기네 그 차에다가 장착시킬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맵이 나옵니다. 맵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솔맵이라고 최근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저런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데이터. 그 소프트웨어가 학습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이런 맵들인데 위에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구축한 HD 맵이고요. 밑에는 정밀지도 내비게이션 화면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솔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맨 처음에 우리 옛날에 정말 단순한 지도를 SD 맵이라고 해요. SD 맵. 이거는 그냥 정말 도로, 옆에 건물, 무슨 산, 강, 바다 이런 것들이 정보가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히 표시만 돼 있어요. 옛날에 바람의 나라 그 오래전에 MMORPG 그 PC 시대 그런 그림처럼 여기서 내가 가는 방향이나 도로의 유형들이 있죠. 이게 지금 올림픽대로인지 일반 도로인지 시내 도로인지 골목인지 그리고 폭, 넓이 이런 정보를 여기다 넣으면 이게 SD 맵에서 HD 맵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게 바로 HD 맵이고요. 라스베가스에. 여기가 요 두 개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SD 맵, HD 맵에다가 아까 주행 보조 시스템 ADAS를 결합시키면 바로 솔맵이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은 지도 하나만으로 차량에 있는 차로까지 다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고도화된 맵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들여가지고 현대오토웨버가 솔맵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엔 이 내비게이션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에게는 지금 FSD가 있잖아요. 현대오토웨버는 모빌진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지금 단계로 따지면 레벨 2의 단계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레벨 2에서 레벨 3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레벨 3로 가면은 운전자가 앉아있지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2에서 3로 넘어갈 때 생긴다고 했잖아요. 바로 거기를 가려고 하는 게 테슬라의 FSD랑 현대오토웨버의 모빌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앞으로 차량의 외관이 멋있고 디자인이 멋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는가, 누가 더 좋은 지도를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테슬라의 FSD가 좋으면 테슬라를 하면 되겠죠. 자, 하지만 우리는 국산을 쓰면 또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노래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FSD, 나는 모빌진, 신토부리야.